안녕하세요, 고3 수험생 여러분.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며 오늘은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수학 나형 4회 문제풀이 동영상입니다. 총 풀이할 문제들은 14, 15, 16, 18, 20, 21, 25, 27, 28, 29, 30번이고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문제 14번입니다. 14번 문제를 보면서 힘들어했던 친구들이 혹시 있다면 아마도 여기에 존재하는 f'A라는 값이 상수가 됨을 놓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 수를 m이라고 치환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를 다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fx는 x의 세제곱 더하기 mx의 제곱 마이너스 2x라는 fx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f'1이 마이너스 3이라는 정보를 줬기 때문에 주어진 식을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f'x는 3x의 제곱 더하기 2m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식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m의 값이 구해진다는 거죠. 지금 계산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잠시 멈추시고요. m의 값은 어떻게 나오느냐? m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f'A가 무엇이냐 하면요. 3A의 제곱 더하기 더하기라 쓰면 안 되겠죠? 마이너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리고 주어져 있는 값이 얼마라고 했죠? 이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연립해서 풀게 되면 a의 값이 구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만족시키는 모든 상수값의 합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값들의 합을 구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2차 방정식이 나오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답을 구하면 되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네, 다음 문제는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를 보니까 3개의 함수가 나오고 그리고 교점을 가지고 A와 B를 정해서 점 B의 X좌표를 구하는 문제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로그에 관한 성질을 있으면 안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fx랑 gx를 통해서 x의 범위를 먼저 적어두도록 할게요. x는 3분의 8보다 크다. 이걸 기억해야 아마 나중에 혹시 여러 개의 x값이 나왔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걸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fx랑 gx랑 hx가 a에서 만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니까 hx가 완벽하지 않죠. 그래서 fx랑 gx를 가지고 연립을 통해서 교점의 좌표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그러면 그 점을 hx가 지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식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hx는 a와 b라는 두 개의 미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점을 알아야 되는데 힌트가 하나 더 있었네요. 그림 속에서 hx가 원점을 지난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라는 거죠? fx랑 fx는 gx다를 통해서 연립해서 근을 구할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이너스 로그 3의 x는 로그 3의 x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잡게 되고 한쪽으로 다 모을게요. 로그 3의 x 더하기 로그 3의 x 마이너스 3분의 8은 0이 될 것이고 로그 성질에 의해서 x랑 x 마이너스 3분의 8은 3의 0제곱이니까 1이 되겠죠. 그리고 정리를 한번 해보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이고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바로 할게요. 3x 더하기 1 x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x는 두 개의 값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3분의 1과 3이에요.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죠? x는 3분의 8보다 커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x의 값이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점의 x좌표가 3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fx식에 넣어서 y좌표까지 구해버릴게요. 구했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바로 확인해 줄게요. A좌표는 3,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왔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3, 마이너스 1을 hx에 넣어서 관계식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것을 h3이 마이너스 1이 된다를 통해서 관계식이 하나 나온 거죠. 두 번째 관계식은 h0은 0이야 라고 해서 두 번째 관계식이 나오고 그 두 번째 관계식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한다는 거예요? a와 b를 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열심히 구하고 있죠? 그러면 선생님이 바로 a와 b를 구해보면 어떻게 나오는가 알려줄게요. a는 마이너스 9분의 2가 되고요. b는 1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b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잖아요. b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밑으로 가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b점의 좌표는 a와 b점의 좌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b라는 점을 구하는 방법은 누구와 교점이냐 하면 fx랑 hx의 교점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또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연립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 로그 3의 x가 로그 3의 마이너스 9분의 2x 플러스 1이다. 그걸 풉니다. 아까 선생님이 한번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대로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리된 식을 보게 되면 x-3, 2x-3은 0 하고 나오게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a와는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a와는 다른 점이기 때문에 x의 값이 3하고 2분의 3이 나왔는데 3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x가 2분의 3이구나 하고 구해져서 답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16번 문제입니다. 어느 회사에 휴가 여행을 다녀온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여행지를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고 숙박시설을 호텔과 펜션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휴가 여행 때 호텔에서 숙박한 직원 중 휴가 여행지로 국내를 다녀온 직원 수와 국외를 다녀온 직원 수의 비가 2대 5. 펜션에서 숙박한 직원 중에서 휴가 여행지로 국내를 다녀온 직원 수와 국외를 다녀온 직원 수의 비가 7대 3. 또 조사 대상인 직원의 3분의 2가 휴가 여행지로 국외를 다녀왔다고 한다. 조사 대상인 직원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휴가 여행지로 국외를 다녀온 직원일 때 이 직원이 펜션에서 숙박했을 확률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조건부 확률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서 표를 만드는 게 아주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개의 비를 가지고 문자를 사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호텔 첫 번째 있는 2대 5라는 것은요. 휴가 여행지로 국내를 다녀온 직원 수와 국외를 다녀온 직원 수. 호텔에서 숙박한 직원 중에서 라고 했죠. 그러면 큰 틀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 하고 생각을 하겠죠? 먼저 호텔. 호텔에서 한 친구들은 국내가 있을 것이고
국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합계가 있겠죠. 또한 펜션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합계가 있겠네요. 그러면 2대5라고 했기 때문에 문자를 A라고 잡아볼까요? 호텔은 2A, 국외는 5A라고 하면 전체가 7A가 될 겁니다. 그리고 펜션에서 숙박한 직원들은 다른 문자를 써야겠죠. 그래서 7대3이니까 7B, 3B라고 잡고 10B라고 잡아줄게요. 그리고 합계에는 2A 더하기 7B가 될 거고 여기는 5A 더하기 3B. 총 합치면 7A 더하기 10B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끝이 났어요. 이 표만 만들면 끝이죠. 그러면 우리가 쓰지 않았던 조사 대상인 직원의 3분의 2가 휴가 여행지로 국외를 다녀왔다. 이 부분을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전체 사람이 7A 더하기 10B였는데 그것의 3분의 2가 국외를 갔다는 거죠. 국외를 간 사람이 지금 5A 더하기 3B니까 이렇게 해서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정리를 해보니까 A는 11B 하고 구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B를 구하는 건 끝이죠. 확률을 구할 때 하나의 문자로 나와 있으면 분자, 분모, 약분이 될 테니까 문제에 주어져 있는 정보들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국외를 다녀온 직원 1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외를 다녀온 직원이 분모가 되겠죠. 그리고 펜션에서 숙박했을 확률이니까 펜션에서 숙박한 걸 분자로 두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은 빠르게 한번 써볼게요. 대입해서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답이 나오게 되죠. 18번 문제입니다. 18번은 두 개의 원이 반지름이 1인 두 원이 존재하고 하나의 직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원과 이 직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더해서 어떤 함수, 새로운 함수 fk가 만들어졌는데 그 fk가 불연속인 점이 두 곳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상의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기울기가 일정한 어떤 선이 지나간다고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지나갔다면 한 점도 안 만나겠죠. 0, 그리고 1이 되는 구간이 생기고 2가 되는 구간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다시 1이 되는 구간이 생기고 0이 되는 구간이 생기고 1이 되는 구간이 생긴다면 불연속인 구간이 아주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뚝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겨야 할까? 만약에 한 원이 존재하고 또 다른 원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두 개가 이렇게 접한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어때요? 점점 0이었죠. 그랬다가 2개. 그 다음에 4개인 구간, 2개인 구간, 그 다음에 0인 구간. 그러면 그 경계가 되는 두 개가 불연속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될 수 있는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만 되는 것 말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래도 가능할까? 첫 번째 0이었죠? 1이었습니다. 2죠. 계속인데 이 경계가 되는 구간도 2예요. 아, 여기도 불연속이 아니라 연속이 되겠구나. 여기까지 계속 연속이겠구나. 여기 1이 되는 순간 이 지점이 다시 불연속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또 어떤 모양이 있을까? 꼭 여기가 이렇게 되어도 똑같은 모양이 되겠죠. 1번, 2번, 3번의 모양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거는 하나의 완성된 원은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원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직선이 가능한 값이 이렇게 접하거나 이렇게 접하는 두 가지 경우가 생각할 수 있겠죠. 1번, 2번이 가능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K의 값을 직선과 이 직선이 C1이라는 원과 접하기 위한 K의 값을 구하겠죠. 그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의 각각의 K의 값들이 구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식이 완성이 되면 두 번째로는 그 Y의 값이 지금 두 번째 C2의 원의 중심이 A,4거든요. 그러면 A,4가 선을 조금 더 연장해서 여기가 4라고 치면 A가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존재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밖에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1번에서 두 개의 세모에 관한 식을 구하는 겁니다. 1번하고 세모 원에 존재할 때 세모 1번이라고 할게요. 세모 1번을 연립해서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이 아니죠. 1번에서 세모 두 번째 거를 해야죠. 그리고 1번과 세모 두 번째 거를 해서 또 다른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과 세모 세 번째 두 개를 관계를 이용해서 세 번째 A를 구하고 그 A를 모두 더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문제를 풀 건지 이해했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연립해 보시고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빠르게 선생님이 적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식에서 K가 될 수 있는 값은 1 플러스 루트 2와 1 마이너스 루트 2가 있네요. 그리고 연립해서 첫 번째 식과 첫 번째가 만나서 될 수 있는 A는 이 경우에 A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고 이 경우에 A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 2번과 3번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아이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 개를 더해서 답을 구하면 되고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20번입니다. 20번을 보니까 실수 t에 대하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x가 t보다 작거나 같을 때와 x가 t보다 클 때로 범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인가 생각하기에 앞서서 최대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t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주어져 있는 식이 x가 t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1차 함수고요. x가 t보다 클 때는 2차 함수의 식입니다. x가 t보다 클 때를 잠깐 보니까 잠시만요. t보다 클 때를 잠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묶어보겠죠? 마이너스로 묶게 되면요. x제곱 마이너스 2tx 더하기 1이 될 거고 t가 되겠죠. t의 제곱 그리고 t의 제곱 플러스 t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다시 말해서 x 마이너스 t의 제곱에서 t의 제곱 플러스 t 이렇게 나오잖아요. 꼭지점의 좌표 x 좌표가 t인 2차 함수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식이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x가 t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을 한번 볼게요. 그럼 t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t, t의 제곱이 되는 거 보이죠? 같은 점이네요. 그리고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점은 t가 되는 거죠. fx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라고 가르쳐주면서 최대값을 gt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t의 범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최소는 아니고 최대값이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구간을 한번 나눠 보려고 해요. 첫 번째 구간은 t가 만약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작거나 같을 때로 나눌까요? 그리고 두 번째 t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큰데 2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3번 t가 2보다 클 때 이렇게 한번 나눠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보게 되면 만약에 t가 선생님이 조그만하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생겼는데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의 값이 최대값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때는 GT가 얼마다? 마이너스 2를 넣은 값이다. 마이너스 2를 넣어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t보다 큰 마이너스 2니까 밑에 식에다가 넣어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t 플러스 t가 되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 다음 2번 구간을 한번 볼게요. 똑같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는데 그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고 2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띄워주고 색칠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범위가 되는 거죠. 여기에 최대값은 t가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gt라는 것은 t의 값이니까 여기 있는 이 값 t의 제곱 플러스 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t가 2보다 크다라고 하면 똑같이 생긴 그래프를 보고 t가 2보다 크니까 t가 있고 2가 더 작은 쪽에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거 색칠하면 안 되는군요. 이 범위가 지금 이 범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닫힌 구간이었으니까 색칠이 다 되어야 됐었네요. 이렇게 이 구간에서 볼 거고. 우리는 이제 이 구간에서 보니까 GT라는 것은 2를 넣은 값이 필요하죠. 근데 2는요, t보다 작은 값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겠죠. 그러면 GT는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t의 제곱 플러스 2였어요. x제곱이 아니라 gt에 관한 식이었죠. 그러면 방금 전에 계산했던 식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gt는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 이것은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 t의 제곱 플러스 t. 이것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t가 2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마지막으로 t의 제곱 플러스 2는 t가 2보다 클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기로 들어가 볼게요. G1은 2이다 라고 했습니다. G1이라는 것은요, t가 1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있는 식에다가 넣어야겠네요. 그러면 1 더하기 1이 되니까 2. 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은을 볼게요. GT가 T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A의 개수는 1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계가 되는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함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는 연속이지만 경계가 되는 부분들, 끊어진 부분들에서는 연속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의 우극한, 좌극한을 확인해서 연속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2로 가는 좌극한과 마이너스 2로 가는 우극한, 경계가 마이너스 2와 2가 있죠.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 여기서도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지 확인해서 먼저 연속성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분 가능이기 때문에 우리는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각각이 같은지 확인을 해서 미분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서는 둘 다 되는데 그 다음 연속은 되지만 미분 가능성이 안 되나 봐요. 그렇게 해서 니은은 틀린 게 됩니다. 다음 디귿으로 가볼게요. y는 g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이 gt를 x에 가는 식으로 나타내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이쪽 편에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운데 부분 마이너스 2부터 2가 되는 구간은 2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두근이 마이너스 1과 1이 되는 마이너스 1과 0이 되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약간 아래로 갔다가 올라와서 올라가는 형태를 띠게 되겠네요. 그리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의 함수값이 뭐든 지금 여기는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어서 가면 되고요. 이어서 가면 되고 앞쪽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구간은 1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렸다라고 했을 때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윗부분은 대충 그렸고요.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건 이 부분에 있는 넓이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간소화됐죠. 그냥 적분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t의 제곱 더하기 t를 하는데 이것은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냥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일게요. 그거 적분해가지고 계산하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답은 6분의 1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것 또한 거짓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25번 문제입니다. 25번 문제는 보니까 확률 질량 함수라고 나와 있네요. 확률 질량 함수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이것은 이항 분포를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B로 나타내면 평균이 60이고 1-A가 P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균이 아니라 횟수죠. 그러면 우리는 평균을 구할 수가 있죠. 평균은 NP라고 나타냈고 60이랑 1-A를 곱한 것이 여기에 있는 결과값인 36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의 값이 구해집니다. A의 값은 1-5분의 3이 되는 것이고 결과 5분의 2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분산을 구해볼게요. Vx를 구해보면요. NPQ가 되죠. 60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5분의 2 계산하면 5분의 72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A분의 X의 분산이라고 했어요. A가 얼마인지 구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분산을 구할 때는 이렇게 잠시만요. 네, 이렇게 분산을 구할 때는 NPQ를 썼잖아요. 그런데 A분의 X의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X의 제곱분의 NPQ가 되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평균 구했던 거 기억나죠? 이 X가 M이다. 그러면 이 AX는 AM이다. 그리고 VAX는 A제곱 V다. 그리고 중간이 빠졌네요. VX가 V다 라고 했을 때요. 그러면 우리가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어땠었냐면 절대값 V의 루트를 씌웠죠. 이런 식으로 이거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내용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가 분모에 있잖아요. A가 분모에 있으니까 A제곱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 결과값에. 그러면 계산해 보시고요. 답은 90 나오겠습니다. 네, 영상의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21번 문제를 건너뛰어서 21번을 마저 하고 뒤로 가도록 할게요. 21번을 보니까 우리가 fx의 절대값, 잠시만요. fx의 절대값과, 그런데 여기서 당황하면 안 되는 게 fk의 절대값에 있는데 이 k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실수 k의 값이에요. 그러면 함수값이잖아요. 이것은 뭐다? 함수값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수가 된다라는 거죠. fx의 절대값을 씌운 값이 어떤 상수가 되게 하는 fx의 절대값이랑 상수가 더해져서 0이 되게 하는 실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여야 된다? 홀수개여야 한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요. fx의 절대값의 그래프를 첫 번째로 그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미분을 하고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절대값 때문에 위로 다 걷어 올리는 형태로 우리가 fx의 절대값의 그래프를 그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f'x를 구해서 0이 되는 값들을 찾습니다. f'x가 0이 된 x의 값을 찾습니다. 그리고 fx의 절대값의 그래프까지 그려주는 걸 한 다음에 이어서 영상을 보면 좋겠어요. 그럼 선생님이 빠르게 확인만 한번 해볼게요. f'x가 x가 0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x는 1이 되고요. 그때의 함수값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1,1 그 다음 1, 마이너스 3을 지나네요. 그러면 fx의 그래프가 3차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갔다가 y좌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지나서 밑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fx의 그래프가 그려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자꾸 움직이네요.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빨간 색깔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생기고 여기서 이렇게 생겨야 하는데 여기가 좀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 작게 올라갔네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아요. 밑에는 없어지면서 이게 fx의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함수값이랑 만난 어떤 상수랑 더해서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애를 찾아야 되는데 0이 되는 애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대요. 그때가 언젠가 하고 봤더니 지금 이 지점에서 세 곳에서 만나고 세 곳에서 만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나왔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홀수계였기 때문에 꼭 세 지점이 아니어도 되죠. 그러면 홀수가 되는 애들이 어디 있나 하고 더 찾아봤더니 이렇게 한번 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이것도 되네요. 다시 말해서 fk의 절대값이 되는 함수값은 마이너스 fk의 절대값이라고 할게요. 0, 그리고 1, 그리고 3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되는 아이들을 찾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fk의 그래프를 나타내야 되겠죠. fk는요. fk의 절대값인 그래프는 절대값의 x 세제곱의 절대값 마이너스 3의 x 절대값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구간이 나눠지게 될 거예요. x가 0보다 클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져서 x가 아니죠. k에 대해서 나타났는데 고칠게요. k가 0보다 클 때와 k가 0보다 작을 때로 나타나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 그래프까지 그리고 확인하세요. 그래프를 보니까 y축의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지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거 변하지 않고 1일 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지나고 마이너스 3까지 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 그리고 y축의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을 지나고 마이너스 3을 지나서 올라가는 그래프 대략적으로 그리면 이런 모양이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값이 0이 되는 애 찾기 0이 되는 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는 애 마이너스 3이 되는 애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칭, y축의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값들을 크기 순으로 나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 볼게요. 큰 수부터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한 것은 A1, A2 해서 AN이 되는데 AM이 1일 때 n 플러스 n의 값이 얼마니? 라고 말했어요. 여기 있는 값들을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얘가 A1이 될 거고요. 이 값이 A2, 여기가 A3, A4, A5, A6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1이 되는 아이는 5, m이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6 아니네요. 여기가 6이네요. 그리고 여기 A7까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은 7이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5 더하기 7 하고 구해지는 게 21번의 답입니다. 다음 27번 문제입니다. 27번 문제처럼 이렇게 fx랑 인테그랄이 섞여 있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첫 번째 우리가 하는 것은요. 잠시만요. 인테그랄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중간에 나와 있을 때 함수값을 알 수 있는 것은 윗끝과 아랫끝이 같을 때 0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f0의 값이 a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은 인테그랄 0부터 0까지 ft dt는 0이 됨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대입해서 f0은 a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양변을 미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f'x가 구해지겠죠.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주어져 있는 식을 이항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죠. fx랑 f'x를 더했는데 몇 차식이 나온 거예요? 1차식이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fx는 항상 f'x보다 차수가 높죠. 다시 말해서 fx가 1차식이구나 라는 센스가 발휘하겠죠.
최고창의 개수가 2인 1차식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fx를 미지수가 있는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2x 그리고 f0이 a라는 걸 알려줬잖아요. 그럼 2x 플러스 a라고 fx를 잡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죠? f'x를 한번 구해볼게요. f'x가 상수항이네요. 2가 됩니다.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까 구했던 이 식을 한 번 더 써볼게요. 그대로 넣으면 fx 더하기 f'x가 2x 더하기 3이라고 했으니까 2x 더하기 a 더하기 2가 2x 더하기 3이 되고 a가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fx가 완성이 되었네요. fx가 완성이 되었으니까 fx는 2x 더하기 1이 되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계산하시고요. 멈춰서 계산하고 확인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제 써볼게요. 0부터 a까지 x의 fx dx다. 그 말은 0부터 1까지의 2x의 제곱 x의 dx를 할 거란 이야기고 쭉쭉쭉 계산을 하니까 얼마가 났다? 6분의 7이 나왔대요. 그러면 60 곱하기 6분의 7을 계산해서 깔끔한 주관식의 답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제 28번 문제입니다. 28번 문제는 보니까 확률에 관련되는 문제인데 흰 공 4개와 빨간 공 1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A, B, C 세 사람이 이 순서대로 한 번씩만 이 주머니에서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공을 임의로 하나씩 꺼내기로 하였다. 앞 사람이 흰 공을 꺼내면 흰 공은 다시 안 넣는데 다음 사람이 공을 꺼내는 거죠. 앞 사람이 빨간 공을 꺼내면 그때까지 꺼낸 모든 공을 주머니 안에 다시 넣고 사람이 다시 공을 꺼낸다라는 규칙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행에서 C가 빨간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는 게 포인트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 B, C가 있어요. 첫 번째에 있는 친구가 흰 공을 꺼내고 C가 빨간 공을 꺼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흰 공을 꺼내고 빨간 공을 꺼내고 빨간 공을 꺼냈을 수도 있겠네요. 또 빨간 공을 꺼내고 흰 공을 꺼내고 빨간 공을 꺼냈을 수도 있고요. 모두 다 빨간 공을 꺼냈을 수도 있겠네요. 또 다른 경우가 혹시 있나요? 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C가 빨간 공을 꺼내는 경우는 이렇게 4가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경우의 확률을 구해서 모두 다 더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랍니다. 지금 선생님 영상 정지하고 계산해 보세요. 그럼 선생님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첫 번째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흰 공을 꺼내는 건 4개 중에 1개죠? 4개 중에가 아니라 5개 중에 4개군요. 그래서 5분의 4 그리고 1개를 꺼냈으니까 4분의 3 그리고 이제 3개가 남았는데 그 중에 1개니까 3분의 1 해서 첫 번째 경우는 5분의 1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똑같이 5분의 4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남은 거 4개 중에서 1개. 그러면 모든 공이 다시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면 5개 중에 다시 1개. 그래서 25분의 1.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빨간 공을 꺼내야 되니까 5분의 1. 그러면 다시 공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5개 중에서 4. 그 다음에 이제 공이 4개 남았으니까 4분의 1 하고 계산이 되겠네요.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25분의 1. 다음 이것은 5개 중에 1개, 또 5개 중에 1개, 5개 중에 1개니까 125분의 1. 그래서 모든 값을 다 더하면
통분을 해서 125분의 36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61이 되겠네요. 네, 29번 문제입니다. 2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코사인 각 POQ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코사인 값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OP의 길이도 알고 OQ의 길이도 OP의 길이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 선분 OQ의 길이도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각을 모른다면 QP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면 이 값이 무엇인지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코사인 각 POQ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것이 포인트가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O에서 여기 P라는 점과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점을 H라고 잡으면 OH의 길이의 2배를 우리가 구하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OH의 길이를 구하는 데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각을 세타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각이 세타고 OP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OH의 길이는 코사인 세타가 됨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전체의 길이는 이 코사인 세타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PH의 길이는 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선분 PS의 길이가 1 더하기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QP의 선분 QP의 길이가 2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정사각형이라고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두 변의 길이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한다 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2 코사인 세타는 1 더하기 사인 세타. 그리고 우리는 양변을 한번 제곱해 볼게요. 그러면 4 코사인 제곱 세타가 1 더하기 2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우리는 코사인 제곱 세타를 사인 제곱 세타로 바꾸어서 사인 세타를 t로 치환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 거고요. 세타가 지금 1사분면에 있는 각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의 값은 양수여야 합니다. 그럼 인수분해를 통해서 사인 세타를 구해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한 그 값들을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사인 세타의 값은 5분의 3이 됩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은 친구들은 반드시 다시 나올 때까지 한 번 더 해보시길 바래요.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라는 것은 코사인 세타의 값이 5분의 4인 걸 알려주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 코사인 세타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OP의 길이였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사인이 아니죠. 코사인 POQ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적어 볼게요. PQ의 제곱에다가 선분 OP의 제곱, OQ의 제곱을 거기다가 선분 OP, OQ, 그리고 코사인 각 POQ. 이게 코사인 법칙이었고요.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 25분의 64가 1의 제곱, 1의 제곱, 2, 1, 코사인 POQ가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값이 얼마가 되느냐? 마이너스 25분의 7이 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00 곱하기 마이너스 25분의 7을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28 하고 구해지게 됩니다.
다음 문제 30번입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가 이렇게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하면서 가 조건과 나 조건이 나와 있네요. 나를 보니까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고 나와 있죠. 미분 가능하다 라는 말을 듣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아, 연속이구나. 아,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같구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겠죠. 연속이다 라는 조건을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해보면 경계가 되는 곳이 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f2의 값과 밑에 넣은 -f0 더하기 k가 같아야 한다. 그게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일 것 같아요. 옆에 적으면서 할게요. f2랑 -f0 더하기 k가 같다. 첫 번째 알게 된 식이고요. 그리고 g2를 구한 값이 어차피 밑에 있는 이 값과 g2의 값은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g2랑 f2도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에 있는 내용 중에서 g'4가 0이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g'4라는 것은요. g4라는 애는 뭐죠? 마이너스 f2 더하기 k의 값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g'4라는 것은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원래 있던 다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gx라는 애가 마이너스 f의 x-2 더하기 k였고요. 그러면 이 식을 미분을 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f'의 x-2가 남겠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4를 넣은 값이 0이다 라고 했으니까 g'4랑 마이너스 f' 2의 값이 같을 거고 그 값이 0이구나. f'2의 값이 0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연속까지밖에 확인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같다. 그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있는 식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좌극한이 좌미분계수가 되겠죠. 리미트 x가 2로 다가가는 좌극한의 x-2분의 gx -g2 이것을 정리해보면 리미트 x가 2로 다가가는 좌극한에 그대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f'이잖아요. 근데 아까 그거 2라고 가르쳐줬죠? 그러면 이제 우미분 가볼게요. x가 2로 다가가는 우극한에서 이렇게 적게 되는데 분모가 그대로 있고 분자는 바뀌겠죠. 마이너스 f의 x-2 플러스 f0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값은 미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져 있는 식 x-2라는 값을 우리가 x-2라는 i를 t로 치환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리미트 t가 어디로 가는 거죠? x가 2로 가는 우극한이니까 t가 0으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t가 0으로 가는 우극한에 t분의 마이너스 ft 플러스 f0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게 되면 t가 0으로 가는 우극한은 변하지 않겠죠? 그러면서 t분의 ft 마이너스 f0이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뭐예요?
f 프라임 0에 마이너스가 붙었는데 그 값이 0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미분한식의 두 근을 알게 되었어요. f 프라임 2가 0이다. f 프라임 0이 0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f 프라임 x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f 프라임 x는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문제에서 보게 되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였기 때문에 미분하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4인 3차 함수가 됩니다. 4x에 x-2 그리고 또 다른 근 하나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미지수로 잡아보고요. 그러면 이게 미분한식이기 때문에 이걸 전개를 해서 적분을 하면 적분상수 c가 존재하겠죠. 그런데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가 아직 쓰지 않은 애가 있습니다. G4가 0이다 라는 정보를 쓰지 않았죠. 그래서 G4가 0이다 라는 정보를 통해서 아마 적분상수 C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왜 G4가 0이다를 이용하느냐 하면 우린 지금 2보다 큰 경우에 지금 여기 2보다 큰 경우에 있는 부분들을 보고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아마 다 구했겠죠? 선생님 바로 갈게요. fx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의 a 더하기 2x의 3제곱 더하기 4a x의 제곱 더하기 c가 되는데 우리는 첫 번째 거를 쓰게 되면 첫 번째 걸 쓰게 되면요. 바로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우리는 여기 있는 이 k 대신에 무엇을 넣을 거냐면 앞에 구했던 k가 들어있는 식이 있었어요. 잠시만 찾을게요. 여기 있네요. 지금 첫 번째로 구했던 이 식을 아직 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k 대신에 우리 뭘 넣을 거냐 하면 f2 더하기 f0을 넣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4를 넣었을 때 f0의 값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걸 쓰지 않고 두 번째 걸 써서 적분상수 C를 구하고 적분상수 C가 구해진 상태에서 이걸 넣어야 A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했죠? 그래서 우리는 fx를 다시 정리한 걸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fx가 어떻게 되냐?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의 a 플러스 2의 x의 세제곱 더하기 4a x의 제곱 더하기 c가 되는 거고요. G4라는 것은 마이너스 f2에다가 f0을 더하고 f2를 더한 거기 때문에 G4는 f0의 값이에요. 그 값이 얼마다? 0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적분상수 C는 0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지금 가를 이용해서 G2는 F2의 값과 똑같다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 있었죠. 두 번째 식. 그 식을 이용해서 F2의 값을 아니까 2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F2의 값은 16 마이너스 3분의 32의 A 플러스 2 더하기 16A가 되는 것이고 그게 마이너스 3분의 8이래요. 이걸 계산하면 우리는 A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A의 값은 2분의 1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A와 K 사이의 관계식이 이거 있었죠. fx 관계식이 있었으니까 f0이랑 f2의 값을 구해가지고 두 개를 더해주면 k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8이 나오네요.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애가 뭐였냐면요. 그러면 이제 식은 완성이 된 상태가 될 거예요. 되게 복잡하죠? 아직도 조금 남아있네요. 그러면 fx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0 x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이렇게 끝나네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fx의 그래프를 가지고 g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요. fx의 그래프를 살짝쿵 그려보도록 할게요. fx의 그래프는 여기에 그 다음 2였을 때 그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가 그려진대요. 이게 fx의 그래프라고 하면 지금 이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고 지금 2보다 큰 구간에서는 이 그래프를 따라가야 되죠. 이 그래프가 뭐냐면요. y는 x에서 대칭 이동,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그 다음에 x축으로 2만큼 그리고 y축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하시오 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따라서 그대로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대칭 이동을 먼저 y는 x에서 대칭 이동을 하고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이 점이 이 구간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4가 되고 이렇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gx의 그래프는 아주 복잡하군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됩니다. 선생님, 어머, 잠시만요. 함수를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오므라들지 않아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래프가 그리는 걸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가 하고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니까 2부터 3까지 gx의 절대값을 적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다시 말해서 2부터 3까지 적분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지금 이거는 뒤에 있는 식에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려워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바로 봅시다. 이제 공간을 여기를 이용할게요.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gx의 dx를 그냥 구해보면 2부터 3까지 마이너스 f x-2 플러스 k의 dx가 될 거고 마이너스 밖으로 빼고 2부터 3까지 fx-2인데 그죠? x-2의 dx 더하기 2부터 3까지의 마이너스 3분의 8의 dx.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i를 계산하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아까 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평행 이동을 하고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바꿔보려고 해요. 그러면 x 빼기 2가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x로 치환을 하게 돼 x라고 t로 치환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x로 써볼게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0부터 1까지 fx dx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건 그대로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원래 있던 식에서 뭐가 있었냐면요. 절대값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적용을 시키면 될 것 같네요. 절대값이 있다라는 것은 마이너스가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래쪽에 있으니까요. 여기 보면 아래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로 부호를 바꿔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모두 마이너스를 붙여줄게. 이렇게 바꿔주면 되려나요? 이렇게 그럼 모두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 되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 대입해서 계산해서 결과값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선생님이 혹시나 실수하는 친구들 확인 위해서 개별적으로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만 적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30분의
6에서 5를 빼고 25를 빼네요. 그리고 20을 더하고 80을 더했더니 10분의 27 하고 기하분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답은 37이 됩니다. 아주 긴 30번 문제였죠.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